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예, 랜덤 베어리어블, 뭐 우리나라 말로는 그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이거를 이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미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배워 나가시는 분에게서는 크게 두 가지가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랜덤 베어리블인데 랜덤을 확률로 해석을 하는 거. 프로버빌리티가 아니라 랜덤 베어리블인데 이게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하나 첫 번째로 헷갈릴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번역의 문제와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뭐 후술하겠지만 이게 변수가 아니라 함수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아마 헷갈리실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랜덤 베어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부터 일단은 뭐 정의라든가 개념 뭐 이런 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북으로 삼고 있는 그 로스의 책에 그 정의된 그 내용은 이제 어떤 관심 대상의 어떤 양이죠. 그리고 약간 이거를 좀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 그 리얼 밸류 함수, 어디에 정의됐냐면 샘플 스페이스에 정의된 그 실 함수를 이제 랜덤 베어리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에는 조금 더 어렵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렵게 쓰기는 했는데, 이게 두 줄 중에서 아랫줄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변수가 아니라 이제 매핑이 되는 어떤 함수다. 그리고 어떤 실수값을 갚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확률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그 샘플 스페이스 위에서 실수값을 갖는 함수다. 이거를 좀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하고 expected value, 이제 확률 분포와 기대값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로스의 텍스트북하고 위키피디아가 거의 그 표현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제가 아까 앞서서 이제 함수라고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 확률 변수라는 함수의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그 확률 변수를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랜덤 베어리어블의 이제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어, 랜덤 베어리어블은 마찬가지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의 또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제 확률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앞에 있는 그림하고 사실 유사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림을 다른 걸로 따온 이유가요. 여기 아래 보면 PD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거의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디스크릿하고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컨티뉴어스일 때는 디스크릿일 때는 이제 PMF, Probabilistic Mass Func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일 때는 이제 이 PDF가 이제 density 펑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density 펑션이 좀 더 저한테는 익숙해요. PDF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는 density 펑션의 개념으로 PDF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염두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실수가 이제 유닛 인터벌 0하고 1 사이에 확률로 매핑되는 게 이제 확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도 될런지. 이 랜덤 베리어블이 함수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좀 아직 안 와닿거든요. 이게 저도 이게 저도 예전에 이거 확률 사실 저도 확률 공부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이게 많이 헷갈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이걸 변수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맥락은 사실 잘 모릅니다. 맥락은 모르고 일단 함수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이제 계속 바라보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걸 저도 뭐라고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률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함수다. 요거를 머릿속에 계속 두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좀 문제풀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률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 함수다라는 의미는 네. 어떠한 값이 주어졌을 때 대응하는 값이 있다를. 그러니까 매핑입니다. 그러니까 매핑이에요, 매핑. 여기 보면 아래 매핑 오어러 펑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핑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 예를 들어서 헤드를 플러스 1에 대응을 하고 테일을 마이너스 1 혹은 뭐 0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매핑하는 게 이제 확률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네. 랜덤 베리어블이 함수라는 거는 저는 연희수에서 네. 처음 들었거든요. 연이수에서요. 그런데 네. 예, 예, 연희수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기대값 얘기하면서 뭐 네. 라오 뭐였나? 하여튼 그레이 뭔가 그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 함수의 무슨 성격 때문에 이거 랜덤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저도 그걸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단 랜덤도 사실 확률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음, 랜덤이 확률이 아닌데 일단은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혼란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베어리블이 변수가 아니라는 거에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 크레머 가지고 이거 그 뭐였지? 그 라돈 니코딘 정리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뒤에 뭐야 예제를 보면 이게 왜 함수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야기가 논의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유래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계속 그 서치는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왜 변수라고 안 하고 변수를 함수라고 안 하고 변수라고 하는지. 일단은 그 유래나 뭐 이런 배경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변수라고 써져 있지만 일단 함수라고 뭐냐 해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 풀이로 이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랜덤 변수라는 거는 앞으로 조금만 가주시면, 네, 어, 여기 보면 랜덤 변수는 확률 변수라고, 그 바로 앞장에 보시면요. 네, 그 전장에, 같은 거예요. 네, 이거 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림 나온 거. 네, 예, 요거 여기요. 그 랜덤 변수는 확률 변수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예, 예. 랜덤은 임의 변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확률 이걸 확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 애매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요게 왜 확률 변수라고 불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일단은 요거 예, 알겠습니다. 고지고대로 일단은 저기 이해하시면 안 된다. 요거부터 강조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형성 선생님, 근데 그 다음 페이지인가에 확률 네. 분포라는 말이 얼핏 그 밑에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 이게 사실 아,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개념이라 나오는 건가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예.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예. 사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잠깐, 그 도메인 오브 PDF라는 거는 그 PDF는 뭘 말하는 건가요? PDF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그 잠깐 디스크릿하고 컨티뉴어스 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디스크릿일 때는 PDF,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일 때는 저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익숙하다라고 아, 확률 밀도 말씀을 함수를 드렸는데, 말하는 거네요. 네, 확률 밀도 함수. 여기에서 PDF는 density가 아니라 distribution이에요. 어, 예. 디스트리뷰. 그래서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 아, 확률 분포에서의, 그러니까 확률 분포 함수죠. 확률 네. 분포 함수를 PDF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우리 용어로 치면 확률 질량 함수를 뜻하는 아,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드린 거예요. 응? 확률 질량 함수는 디스크리트. 그다음에 그 연속 컨티뉴스일 때는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에요. 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PDF는 그러면은 확률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질량 함수? 아니요. 아니고?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다른 거예요? PDF랑 PMF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언급드린 거예요. 디스트리뷰션이다. 예. 디스트리뷰션. 이게 안 그래도 그 영어 그대로 봐도 헷갈리는데, 이게 또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랜덤을 또 확률이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네. 뒤에 그러면 보니까 그래서 그 어차피 PDF가 뭐예요?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래 펑션이에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다룰 하는 범위는 거? 아닌데, 아, 그게 일단 확률 여기서, 분포라는 예, 다음에 할 제가 그걸 다루지 않아요. 말하는구나. 제가 다루진 않는데 아, 예. 그거를 미리 언급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아,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혼동이 되고 나중에 PMF, PDF로 넘어가면 더 헷갈리실까 봐 일단 여기서 제가 선제적으로 이거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clarification. 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요 그림에서 PDF로 적어 놓으신 건 그러면 probability distribution 예, 펑션이.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아, 요거 뒤에 무슨 중심 극한, 뭐 센트럴 리밋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랑 연관된 건가 보지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가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일단은 제가 미리 언지는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헷갈릴 만한 그 요소를 제가 일단 미리미리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요런 부분에서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 좀 약간 조심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한 4가지 정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쉬운 문제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가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예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앞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저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다뤘던 것이 이제 실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나 그거를 보시면, 일단 잘 아시다시피 그 주사위는 정육면체고 이 6가지의 숫자가 있죠. 1부터 6까지. 그러면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총 36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샘플 스페이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서 다루는 그 랜덤 변수 랜덤 변수는 무엇이냐? 일단 이 예시에서는 두 주사위 그 상단의 숫자의 합계, 이거를 랜덤 변수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로 할 거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사선 방향으로 그 2개의 합이 이제 동일한 것마다 제가 이렇게 그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합이 2부터 합이 6까지 해서 총 11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1가지가 나오고, 그 예를 들어서 합계가 2인 경우랑 3인 경우랑 각각의 그 샘플 스페이스 36개 중에 몇 개가 되느냐, 그 숫자를 세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36분의 1부터 합계가 7일 때까지는 36분의 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씩 합계가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씩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 11가지의 그 랜덤 변수는 이렇게 나오고, 확률은 이제 오른쪽에서 보여지시는 바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샘플 스페이스랑 랜덤 변수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감 잡히셨을까요? 일단 쉬운 예제기는 하지만. 이걸 보면은 그 랜덤 베리어블을 왜 함수로 정의했는지 그게 보이죠. 네.
두 주사의 합이다 그랬잖아요. 합성. 네. 그게 함수. 저는 요게 그건 물론 이제 함수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 펑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약간 매핑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어쨌든 매핑이나 펑션이나 다 같은 말이긴 하니까 예, 이게 그런 아직 점에서 저도 잘 안 와닿는데, 선생님. 네, 그 랜덤 베리어블을 그 썸이라고 꼭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정했기 때문에 매핑이 되는 건지. 이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함수잖아요. 예. 예, 그런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함수인가요? 그 제일 위에 거 보면은 그러니까 x는 2가 함수인 거예요? 아니면 p의 괄호 안에 x는 2가 들어가는 게 함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x가 2인 게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 합이 2개인 거, 합이 3개인 거, 그다음에 p는 확률. 정의를 약간 보면 랜덤 베리어블 x라 그랬잖아요. 근데 x의 정의가 sum of two dice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 숫자를 더한 거. 그러니까 x 자체가 지금 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펑션이란 말이 make sense 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만 여기 뭐 그 합이 아니라 곱이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다양하게 그거는 이제 발생된다니까. 자기가 내가 뭘 하고 싶은 건가 겁을 보고 네, 싶으면 변수를 갖다가 나는 뭐 product of two dice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기 자, 관심사에 따라서. 그러면 주사위 문제가 두 번째도 있는데요. 한번 이그젬플 B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만 한 개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게 x의 네, 값이 랜덤하게 정해져서 그죠? 그 1, 2하고 2, 1, 이 사이에 그게 이제 랜덤하게 안에 컴포넌트라고 해야 될까? 그것들이 정해져서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베리어블 x가 정해진다. 뭐 이런 의미에서 랜덤 베리어블 x 이렇게 부르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은 왜 이게 랜덤 변수를 왜 저기 변수가 아니라 함수인지 그 맥락을 저기 그 배경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요거를 알고는 싶은데 일단은 그게 그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요거는 함수라고 그냥 보고 이제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글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알고 있던 형태의 함수랑 약간 형태가 달라서 헷갈렸던 것 어,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익숙한 함수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예. 함수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매핑이 저한테는 좀 더 다가왔냐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함수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께서 조금 기존에 알고 있는 함수랑 좀 이게 혼동이 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핑을 좀 네. 더 뭐냐 염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근데 뭐 기존의 함수 개념상으로는 함수랑 똑같은 것 같이 보이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이게 들면 뭐 예, 사람마다 다 이제 1,1이라는 그 어떤 샘플 스페이스의 한 뭐라고 그러지? 아웃컴이라고 그러나요? 1,1이 있으면 그게 바로 2라는 숫자로 대응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대응이 되는 예, 1,2는 3이라는 숫자로 가는 1,1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예, 앞에서 가볼게요. 1,1이 합이 2인 거랑 매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 그러니까 숫자로 함수인 가버린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 순서쌍 모양이 네, 순서쌍 모양마다 하나의 숫자로 대응시키는 네, 함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예. 신기한 게 그 결과가 어 펑션이에요. 그죠? probability distribution 펑션이에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헷갈릴 만한 포인트가 변수라고 적혀 있는데 변수가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함수라고 해도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함수랑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핑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조금 제안 드립니다.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그 결과라고 했는데 그게 치욕이 PDF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근데 지금 PMF, PDF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선생님에서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선행적으로 PMF랑 PDF에 대한 난리지가 있으신 분은 뭐 그 얘기를 꺼내고 싶으시겠지만
일단 미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는 저희는 PMF랑 PDF를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좀 미래 얘기를 저기 하면은 오히려 더 저기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은 랜덤 변수를 이해하는 데 조금 포커싱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제를 통해서.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아직 전 PDF, PMF 잘 모릅니다. 예. 지금 미리 시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이게 선행학습의 그 어떻게 보면 폐해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그젠플 B는 이제 그 두 개 주사위 숫자 값의 그 차이의 절대값이에요. 앱솔루트 디퍼런스인데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 제가 라인별로 그 색깔을 좀 컬러링을 했거든요. 컬러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이어고날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차이가 0인 녀석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씩 갈 때마다 차이가 1, 2, 3, 4, 5 왜냐하면 주사위는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갖기 때문에 최대 차이 나는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이제 y가 0인 거는 6개, 그 다음에 이제 y가 1인 경우는 10개, 그 다음에 y가 2인 경우는 8개, y가 3인 경우에는 6개, 그리고 y가 4인 경우는 4개, 그 다음에 y가 5인 경우는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고요.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하면은 아까 샘플 스페이스가 올 전부에서 이제 36개니까 36분의 6에서 뭐 36분의 10, 36분의 8, 36분의 6, 36분의 4, 36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랜덤 변수는 매핑이다 계속 저기 염두하시면서 그러면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네 개의 공을 그 랜덤하게 이제 뽑는 그 이그젠플인데요. 이게 그 공이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이제 각각이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 choose 4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총 1140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 막 하면은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예제에서 랜덤 변수는 뭐냐면 그 네 개를 골랐잖아요. 네 개를 고른 녀석 중에 제일 큰 숫자를 랜덤 변수 x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20개 중에 이제 4개를 골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랜덤 변수 x는 4에서 20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음, 예. 예. 자, 그러면 왜 5가 아니고 4죠? 예를 들어서 1, 2, 3, 4를 골랐어요. 그러면 1, 2, 예. 3, 4 중에는 4가 제일 크잖아요. 예.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4개를 뽑은 것 중에 골랐는데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4개를 뽑았는데 임의로 뽑았어요. 임의로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이제 4에서 20이 나올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은 4가 되겠죠. 4개를 뽑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이제 아까 샘플 스페이스는 20 choose 4잖아요. 그런데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만약 그 결과가 만약 그 4개를 뽑았는데 4가 나왔다. 4가 나오면은 4-1에서 이제 4-1이면 3개죠. 그러면 남은 3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5를 대입해 보면
5 마이너스 1 하면은 4개잖아요. 4개 중에 3개를 뽑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5가 최대값이 될 테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숫자를 올려가다 보면 그 위에 요 공식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i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죠? 네, 최대값이 될 것이고, 네, 그거는 이제 최대값이 하나 되는데, 그거 외 제외한 나머지 개수가 i-1개고, 그렇죠. 그 중에 3개를 뽑는 그 중에서 거니까요. 3개를 뽑으면 총 4개를 그렇죠. 뽑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i-1 추 3?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왜 4개, 5개부터 이렇게 쉽게 들어갔냐면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우셔서 이제 그런 거예요. 네. i가 4면은 이제 4 마이너스 그러면 4 마이너스 1하면 3개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3개 공, 그러니까 4가 제일 큰 녀석이고 그 4보다 크지 않은 3개 녀석은 1, 2, 3 중에 3개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 4가 제일 클 테니까요. 네. 이해되셨죠? 그럼 5 네. 한번 가볼까요? 아, 예. 예, 이제 이해되셨나요? 왔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이렇게 주세요, 선생님. 5까지 설명해 주세요. 예, 5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5가 그 4개를 뽑았는데 5가 제일 큰 녀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5는 뺄게요. 제일 큰 녀석이니까. 그러면 1, 2, 3, 4 중에 3개가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숫자 올라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확률을 구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네. 개를 뽑았다는 거잖아요. 1-i choose 3개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큰 녀석을 하나 뽑았고 그 제일 큰 녀석 하나를 빼면은 나머지 3개 남은 거잖아요. 그 그 3개 3개 중에 남은 게 뽑은 녀석보다 무조건 작은 값일 테니까. 음,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게 뭐 이거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우리가 이제 tx equal i가 예를 들어서 큰 값, 그 4개 중에 제일 큰 값이 i일 때인 거잖아요. 그러면 10 이상일 때, 그러니까 랜덤 변수가 이상이 아니라 10초가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저기 이 위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을 그러니까 10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1에서 20이 후보군이잖아요. 근데 후보군인데 이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이 11일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보다 그러니까 4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숫자가 이제 랜덤 변수 x죠. 이게 10보다 클 경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제 시그마를 취하면 되죠. 언제부터 하냐면 i가 1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확률을 싹 다 더하면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 것 같이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서도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좀 더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풀이를 보면은 이렇게 여집합 관계를 풀면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선생님 10보다 초과일 확률은 뭐냐면 1에서 10 이하일 확률을 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살짝 하고 지나가면요. 네. 이거 그 시그마 해가지고 다 더하는 이유가 이게 각각의 케이스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전에 그렇죠. 그 앞에 나왔던 네. 여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여집합 관계니까 앞에서 푸는 것보다 결과값은 같지만 똑같이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런 여집합 관계를 이용하면.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왜 더 어떤 점이 쉬워요? 헷갈리실까요? 음,
그러니까 그 20에서 4, 20추수 4인가? 그게 분모로가 있잖아요. 밑에. 아까 아니 그거 말고. 네, 거기서 20추수 4분의 10추수 4. 이게 아까 어 그 네 개를 뽑았을 때 10이 가장 높은 경우의 확률 아닌가? 아니었나요? 요거는 그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케이스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진 거죠. 1부터 10까지. 에서 4개. 앞에 음, 여기 요 3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음, 최대값 하나 빼놓고 그 중에 그 네, 녀석보다 작은 값 중에서 3개 고르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얘는 전체 그 그렇네요. 100%에서 예, 예, 1부터 10까지 숫자를 4개 뽑는 거를 뺀 그런 식으로 음,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이게 네. 앞 슬라이드에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그럼 앞은 뭐였죠? 앞은 뭐로 구하는 거였죠? 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이해한 버전으로 제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이게 12를 뽑았으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그 가장 높은 거를 버리고 아니 빼고 그 3개 중에 가장 높은 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가 가장 높은 건데 그 네. 12를 선택을 했으니까 12를 빼고 10 네. 그러면1부터 i-1은 10까지 10이 되잖아요. 예.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 그렇죠. 10개 중에 네. 3개를 뽑는 거죠. 그거, 네. 그러니까 전체 샘플 스페이스 분의 그 랜덤 베리어블 X를 하고, 그거를 네. 11, 12, 13, 14, 쫙쫙 다 더했다. 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아까 제가 앞에 공식을 어떻게 보면 만든 거잖아요.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요거를 활용해서 그 만든 거고 이- 죄송하지만 선생님, 여기는 질문이 뭐였죠? 여기는 뭘 구하는 질문이 질문이 요겁니다. 랜덤 변수 x. 를 구하라는 거예요? 랜덤 변수 x가 함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 랜덤 변수 x를 찾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 그, 그, 음, 랜덤 지금 이제 진짜 계속 어 계속 염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랜덤 변수는 함수다. 이게 네. 계속 머릿속에서 충돌이 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갑자기 좀 머리에서 확 헷갈리는 게 여기는 왜 i-1이고 뒤에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 뒤에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10 네, 추스 4 이거 하니까 네, 이해가 네. 되는데 여기 갑자기 그러니까 그럼 앞에는 뭐였지? 왜 여기는 i-1이지? 뭘 요거는 구했던 아까 제가 공식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largest number가 뭐 10일 경우에 네, 뭐 이러면은 9 추 3 해서 10일 경우에 가능한 그 조합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죠? 자, 이 공식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네, 공식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i가 10이라고 하시죠. i가 네, 10이면은 i가 10이라는 얘기는 뭐냐? 10이 제일 큰 녀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0보다 작은 녀석은 1부터 9예요. 네. 9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10이 제일 큰. 여기서 구하는 거는 그 i가 10일 때 어, 그 네 개의 공을 랜덤리 선택하는 그 조합의 수를 찾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을 활용해서 푼 거잖아요. 네. 여기는 공식을 안 쓴 거예요. 그냥 직관을 이용한 거죠. 어, 그러니까 제너럴한 케이스에 공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공식을 활용한 방식과 뭐 이런 공식은 모르겠고
어떤 그 직관에 의해서 구한 방식과. 음, 그렇네요. 여기 네, 공식이 여기 시그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네, 그냥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죠. 조합만 사용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아까는 그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뭐 9, 10, 10 빼고 네, 뭐 9, 8, 7 이렇게 골랐을 때 뭐 8, 네, 8, 7, 8, 7, 6 이렇게 골랐을 때 이런 거를 그, 그 probability를 다 더해서 구하는 거니까 앞에는 네, 공식화가 된 거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합만 사용해서 한 거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 D로 넘어가겠습니다. D는 이제까지 다뤘던 문제랑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뭐냐면 이제 코인을 이제 헤드와 테일이 있는 앞뒤가 있는 그 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플리핑 던지는 거거든요. 던지는 거고 이거 매번 던질 때마다 서로 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인디펜던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번째 때 뭐 값이 헤드가 나왔다 그래서 세 번째 때 헤드냐 테일이냐 나올 때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인디펜던트 트라이얼이고요. 이해되셨나요? 그 네, 다음에 이게 조금 이 문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전 앞뒷면을 굴리면은 확률이 보통 우리는 그냥 계산 편의상 2분의 1씩 생각을 하잖아요. 헤드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테일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 저기 뭐냐 헤드가 나올 확률을 P라고 할 겁니다.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5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 혹은 0.5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P라는 어떤 임의의 확률을 갖는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랜덤 변수 자 계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계속 랜덤 변수라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요 매핑은 뭐냐 그 코인을 이제 플리핑한 그 횟수예요. 몇 번 플리핑 했냐. 요게 일단은 저기 랜덤 변수 x로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이제 1부터 n이라고 할게요. 이제 n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번 딱 던지면은 확률이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기 뭐냐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그 헤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n번째까지 할 때까지 계속 저기 플립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냐 랜덤 변수 x가 1일 경우랑 2일 경우랑 해서 쭉쭉쭉쭉 하다 보면 최대 n번까지잖아요. 여기 보면 메뉴에 total of n 플립스니까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여기 n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두 번째가 n이 아니라 n-1입니다. n-1이고 이거 제가 고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고칠게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그 n-1하고 다른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n번일 때는 그냥 끝내는 거잖아요. 헤드가 나오든 테일이 나오든 n번일 때는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n-1일 때까지와의 패턴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확률이 그냥 1-p에 n-1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n-1번째까지 계속 저기 테일이 나온 거죠. 그러고 그다음에 n번째에는 뭐 헤드가 나오든 테일이 나오든 어쨌든 그냥 끝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뭐 p나 뭐 1-p가 붙지 않고 그냥 1-p에 n-1승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이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제가 다시 뭔 처음에 이게 그러니까 n번을 동전을 던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수에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N도. n번을 던져서 예, 그러니까 아니요. 앞면이 N번을 나올 때 던진다는 게 아니라 음, 처음에는 헤드가 나올 때까지 던지는 건데 테일 헤드 나오면 끝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헤드가 나오면
저기 끝나는 처음부터 끝나는 거고. 아, 그러니까 헤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N번 이상은 안 한다. N번까지만 아,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 n번까지만 플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도가 설정돼 던지는 있고, 수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설정돼 있는데, 예. 그다음에 그 앞면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을 던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는 최대 거죠. n번까지 던지는 거고요. 최대 그러면 N번까지 던지는데 예, N번 전에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n번 전에 나오면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하는 거. 예. 예, 그게 2, 위에 3. 왜 1 빼기 P가 되죠? 헤드가 확률이 P잖아요. 테일은 1-P죠. 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X가 2일 때는,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X가 헤드가 1일 때는 한 나오는 번에 거예요.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P가, 이게 P의 의미가 뭐죠, 이게? 헤드가 나올 확률이요. 한 번 내가 플립을 했는데 헤드가 나올 확률이 P입니다. 네. 그 예. 다음에 X가 2일 때는 TH가 나왔다고 하면, 두 번째 했을 때에 처음으로 H가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럼 1 그러니까 P 처음에는 되겠죠. 1-P가 될 거고요. 테일이니까. 두 네. 번째는 P가 되는 거예요. 음, 예, 이 문제를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일단 풀이 그 두 과정도 가지를 쉽지가 않아요. 곱했다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를 곱했다는 거죠. 예, 곱하는 거죠. 계속. 그 헤드가 그 헤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러면 만약 X가 3이다라면 무슨 말이냐면 테일 헤드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가서야 처음으로 헤드가 나왔다. 네. 근데 제일 네. 끝에는 왜 P가 없어요? 예, 이것도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에 보시면 언제까지냐면 until either a head occur.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플립했는데 헤드가 나올 때까지나 아니면 n번 플립하면은 값이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스탑한다는 거예요. 아, N을 정하고요. 예, 이 횟수가 정해진 거예요. n번. 아, 10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테일이냐 헤드냐에 상관없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n번째일 때는. 그럼 확률은 그 n-1번째까지 테일만 나온 확률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 왜, 뭐랄까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맨 마지막은 이거는 문제 헤드의 이해하는 것 P에 자체가 어려워요. 맨 마지막은 헤드 P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쵸. n번째는 P가 상관이 곱해지지 없습니다. 않았다는 얘기시죠? 네네. 뭐, 그 이상 선생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맨 뒤에 P가 다 붙어 있잖아요. 선생님 네. 질문은 맨 마지막엔 P가 안 붙었느냐 이걸 질문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맨 마지막은 N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없이 그냥 끝낸다라는 가정 때문에 P가 안 붙었다를 말했던 그쵸. 거죠. 그 P가 뭐였지? P는 헤드의 확률, 테일은 1-P잖아요. 두 개 확률 더하면 1이 되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헤드가 나올 수도 있고 테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확률은 1이라고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 확률이 1이라고요? 예, 1이죠. 왜냐면 헤드든 테일이든 상관없이 그냥 스톱 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쭉 P를 곱해왔는데 맨 네, 마지막에는 P를 곱하지 않고 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T든 H든 상관없으니까 네, 상관이 그 없으니까요. 확률을 1이라고 쳐서 1을 곱했다 그냥 이렇게 1이죠. 보셔도 헤드든 테일이든 아무거나 나오는 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는 확률이 1이라는 얘기니까요. 아, 원래 헤드가 나오면은 그만 스탑해야 되는데 예, 마지막에는 신경 안 쓴다 이거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P를 이런 그냥 이런 스탑할까? 수학의 예, 추상성이 이게 되게 그러니까 현실을 되게 추상화해서 숫자로 하는 게 조금 저희한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확률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 두 줄 있잖아요. 두 줄. 이 두 줄을 이렇게 어떤 그 포뮬레이션을 하면 요렇게 나타내는 게 사실 요게 어려운 거죠. 여기서 굳이 P를 쓴 거는 그 앞면하고 뒷면의 확률이 다른 예, 경우도 생각하는 예.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약간 그 코인이 조금 이상한 코인이네. 코인이 뭔가 조금 휘었다거나 조금 이상하네. 하여튼 뭐 어디가 그럴 좀 수도 있다. 분실이 됐다거나 예, 예, 예. 예,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로 넘어갈게요. 다음 단계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수식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풀이는 아까 앞에서 끝난 거고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진짜 그 100%가 나오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 풀이는 끝났습니다. 아까. 그러면 이거 다 됐을 때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1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다 더했어요. 다 더하면 이제 맨 마지막 그 뭐냐 n번째일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n-1번째일 때까지는 이렇게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앞에 걸 다 더한 거예요. 이걸 싹 다 더하면 네. 이렇게 시그마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제 여기에 그 어떤 산수 기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P를 밖으로 뺐고요. 밖으로 빼고 요 빨간색 부분을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요 빨간색 부분을 제가 A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A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A에다가 1 P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할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약분되면 1이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자,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걸 이런 식으로 한 게 사실 여기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계속 그 거듭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요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P랑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를 이제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요거를 나누게 되면 이제 A 요 위에가 A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가 이제 1-p에 a를 곱한 거를 뺀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이제 상쇄가 돼요. 뭐만 남냐면 앞쪽에 1하고 뒤에 마이너스 1-p에 n-1승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걸 쫙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빨간 부분을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분모가 P고 이쪽 앞에 뺀 녀석이 P니까 이제 사라지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p의 n-1승과 뒤에 플러스 1-p n-1승 이게 또 상쇄가 되니까 결국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D 이그젠플 D 같은 경우는 이게 문장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포뮬레이션 하는 것도 어렵고요. 검증하는 것도 요런 그 어떤 그 트릭, 팁 같은 게 딱 떠오르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건 난제가 선생님, 있는데 죄송해요. 이거 증명하는데 왜 1이라고 보여줘야 되는지 앞에 케이스가 모든 그 예, 확률을 확률을 다 다 더하면 100% 나와야 더해서 되잖아요. 그거라는 건가요? 예,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다 더하면 음, 확률이 100이 나오는지. 모두 다 셌는지. 네, 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누가 발표하시죠? 오눅 선생님인가? 어, 음. 오창인 선생님이 발표하시네요. 어, 예, 그러면 오창희 선생님이 다음 주에 그 조민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PMF, PDF 그게 나옵니다. 확률 질량 함수니까 이제 그 PMF를 할 거거든요. 오창희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 PMF는 디스크리트예요. 이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단 디스크리트과 컨티뉴어스의 차이가 뭐냐 요거를 뭐 이거는 저 수학보다는 약간
약간 그 전자과에서 배우는 그 뭐 신화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좀 그런 디스크릿과 컨티뉴어스의 차이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왼쪽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 그 이제 어떤 그 컨티뉴어스한 어떤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가 있는데 이거를 DT 그러니까 뭐 S는 이제 샘플링이니까 그래서 뭐 내가 1000번 샘플을 하겠다 1초에 그러면 1초에 1000번을 재는 거니까 요 DT는 1 미리세컨드가 되겠죠. 그럼 1 미리세컨드마다 이제 값을 측정한 거니까 그게 요런 그 스페어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대해서는 디스크리트를 해요. 하지만 위에 옆에 y축, 앰플리튜드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값을 갖죠. 이해되셨나요? 얘는 죄송한데 제 앰플리튜드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죠? 앰플리튜드는 크기입니다. 크기. 크기? 예. 어. 그냥 어떤 값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냥 value라고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뭐 그게 앰플리튜드가 뭐냐 요기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y축이 어쨌든 내가 시간별로는 그냥 딱딱딱딱 끊어지게 샘플링 해가지고 저기 메저를 했지만 y값 자체는 그 컨티뉴어스한 값이에요. 연속적인 값이죠. 이런 것들을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시간만 오른쪽에 시간을 연속적으로 안 했는데 앰플리튜드만 튜드가 어떻게 저기 조 선생님께서는 미래를 가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직 오른쪽 그래프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하셨는 줄 알았네. 아니요. 왼쪽이었군요. 전 계속 왼쪽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왼쪽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타임은 타임은 저기 디스크리트하죠. 이산. 네, 샘플링을 네, 하니까 그죠? 네, 예. 샘플링을 하니까. 하지만 근데 y 값은 연속적인 값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시간이 연속적인 거 아닌가요? 시간을 시간은 이산으로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점 있잖아요. 스퀘어 포인트마다 그 값을 샘플했기 때문에 이 샘플링된 값은 비어 있어요. 사이사이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약간 딱딱딱딱 끊어지잖아요. 예. 이게 디스크리트입니다. 예. 이게 약간 그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시그널 그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컨티뉴어스 같은 게 조미연 선생님이 계속 지금 미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직 제가 죄송합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를 안 꺼냈어요. 네. 예, 왜 제가 이걸 계속 저기 미래 시점에서 얘기를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이걸 아날로그 디지털 개념을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하면은 나중에 TMF랑 PDF 막 이런 얘기할 때 헷갈려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디스크리트 얘기만 할 겁니다. 지금. 근데 그 그래프가 타임이 디스크리트 하다면 타임은 디스크리트하죠. 그래프가 안 이어질 텐데 점이 콕콕콕콕 찍힐 텐데 그러면 앰플리튜드도 디스크리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자, 제가 잘 안 제가 돼가지고. 계속 저기 그 선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연속이에요. 왜 이게 연속인지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 오른쪽 그림 갔을 때 왜 옆에 게 컨티뉴어스한 밸류고 저기 오른쪽은 디스크리트한 밸류인지 그 차이를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음. 그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샘플링을 한 거잖아요. 네. 시간으로만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얘는 시간만 디스크리트하고 그 y 값은 그대로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고 있어요. 리얼 밸류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 눈금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선 보이시죠? 네. 0.2 간격으로 y축에 0.2 간격으로 보이시나요? 네. 마이너스 0.2, 0, 0.2, 0.4, 0.6, 0.8, 1,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빨간색 레드
저기 스퀘어 포인트는 그 여기 검은색 그 실제 값에서 요 0.2 단위에 제일 가까운 값에다가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네. 경우에는 y 값도 디스크리트합니다. 음. 왜 저 y 값이 오른쪽은 디스크리트하고 왼쪽은 컨티뉴어스한지 아시겠나요? 아, 예, 네.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 자, 쉽게 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그 왼쪽에 있는 y 값은 컨티뉴어스다 그랬잖아요. 아날로그입니다. 제가 왜 저기 저 조미연 선생님께서 뭐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하시는데 계속 제가 그거를 참고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의 y 값은 아날로그 값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뭐냐면 이제 0.2 간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퀀타이제이션이라 그래요. 즉 왼쪽에 시간으로 나눈 거를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그 빨간색 레드 포인트처럼 y축도 이제 일정 이산 값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퀀타이제이션, 양자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시간도 샘플링이 되고 and y 값도 퀀타이제이션이 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 시그널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디지털 얘기를 계속 저기 말씀드리고 싶어도 뭐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선생님 그 X값 시간에 대해서도 저기 디스크리트하고 Y값 밸류에 대해서도 디스크리트한 거를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제가 이제 이해한 바가 이제 대략 이런데요. 이 네, 지금 비교해 주시는 포인트가 네, 실제 그 어떤 뭐 이제 신호를 측정한 센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센서가 특정 타임 포인트를 주기적으로 주기에 맞춰서 잰다고 했을 때 네,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그 스레시홀드 저기 뭐야 레졸루션 값이 있을 텐데 그 네. 레졸루션 값이 그러니까 그 센시티비티가 대략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1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찍은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아니요,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굳이 이거 수학의 영역이 아닌데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요. 이제 제가 그 어쨌든 전 전자과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저도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먼저 안 상태에서 디스크릿을 하려고 하니까 이 디스크릿의 개념이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디스크릿이랑 디지털의 차이가 뭐지? 근데 계속 뭐였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먼저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릿을 보려고 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오히려 디지털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디스크릿에 대해서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이해하기 오히려 수월했을 텐데, 그 조미연 선생님이 제가 말씀하는 중간에 계속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먼저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릿을 보면은 헷갈려요.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랜덤 베어리어블을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는 함수가 변수가 아니라 함수다라고 했을 때 막 혼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개념을 이해할 때 그 글자 그러니까 눈에 딱 보여지는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녀석으로 계속 보면은 헷갈려요, 사람이. 혹은 내가 이미 기존에 선행 학습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심화 학습을 하고 싶어요. 그때 애매하게 선행으로 알고 있었던 개념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디스크리트 개념이 나올 텐데 제가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 디스크리트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정말 헷갈렸었거든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쪼개가지고 뭐 시간축, x축으로도 쪼개고 y축으로도 쪼개고 그리고 요거를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리트냐 y축을 컨티뉴어스 대 디스크리트냐 요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좀 심리적인 저항감은 있는데 계속 요거를 계속 이제 반복 숙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뭐냐 컨티뉴어스냐 디스크리트냐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사이에서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혼동되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그 PMF, PDF 뭐 이런 거 할 때 어쨌든 이산 개념이 있고 연속 개념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아날로그 디지털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번 슬라이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뭐냐 구분하면은 좀 나중에 내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때에 뭔가 혼란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그거를 한번 저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